요즘 금융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요. 뭔가 좀 이상하다,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뭐랄까, 모든 게 제각각 따로 노는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 느낌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한때는 뭐 디지털 사촌이다, 비슷하다 했던 두 자산이 있잖아요. 바로 금하고 비트코인이요. 이 둘의 움직임이 정말 기이할 정도로 달라졌거든요. 자, 그럼 이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먼저 이 둘의 길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라졌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일단 금을 보면요. 거의 뭐 사상 최고가예요. 고점에서 떨어져 봤자 1%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런데 비트코인은요. 완전히 딴판입니다. 최고점에서 무려 30%나 곤두박질 쳤어요. 아니, 이게 왜 이상하냐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둘은 똑같은 이유로 같이 손잡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완전 찰떡궁합처럼요. 그럼 대체 왜 이렇게 갈라서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 시간을 좀 뒤로 돌려봐야 합니다. 말 그대로 물이 들어오니까 모든 배가 떠오르던 바로 그 시절로요. 기억하시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이때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중앙은행들, 특히 미국의 연준이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냥 돈의 홍수 그 자체였죠. 자, 이렇게 돈이 마구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똑똑한 투자자들은 현금만 들고 있으면 바보다 하고는 너도 나도 다른 자산으로 돈을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모든 것이 오르는 랠리였어요. 주식시장, 그러니까 뭐 S&P 500, 나스닥 당연히 올랐고요. 전통의 강자, 금도 오르고 여기에 신흥 강자, 비트코인까지. 그냥 거의 모든 게 다 같이 한 해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아니, 똑같은 이유로 다 같이 올랐으면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요.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둘의 성격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금은 마치 마라토너 같아요. 멀리 보고 긴 호흡으로 움직이죠. 장기적인 경제 상황 같은 큰 그림에 더 민감하단 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정반대예요. 100m 단거리 선수 같죠. 순간적인 스피드를 내려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그러니까 단기 자금이 팍팍 들어와줘야 하는 그런 자산인 겁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차이점, 이 마라토너와 단거리 선수의 차이가요. 시장의 돈 흐름이 갑자기 확 바뀌었을 때 왜 둘의 운명이 갈렸는지를 설명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의 흐름 정말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아주 강력한 기관, 바로 미국 재무부가 의도적으로 판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제닛 옐런 장관이 이끄는 미국 재무부인데요. 여기서 돈을 빌리는 방식을 확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아주 짧게 쓰고 갚는 돈, 이걸 단기국채라고 하잖아요. 이 단기국채 발행 물량을 엄청나게 늘려버린 겁니다. 보통은요, 정부가 빌리는 돈의 한 20% 정도만 이렇게 단기로 빌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 비율이 무려 55%까지 치솟은 거예요. 정말 전례가 없는 수준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부가 1조 달러가 넘는 단기 채권을 시장에 쏟아냈어요. 이건 마치 시장에 있는 단기 자금을 싹 다 빨아들이는 거대한 진공청소기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럼 누가 제일 먼저 타격을 입을까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처럼 단기 자금으로 먹고 사는 단거리 선수죠. 순식간에 뛸 수 있는 에너지가 고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용해 보이는 정책 변화 하나가 시장에서 현금에 가장 옥말라하는 부분에 정말 즉각적이고 어마어마한 충격을 던진 거죠.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시장에 돈이 갑자기 너무 마르니까 이번엔 다른 거물, 바로 연준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하고 경고등이 켜진 거죠. 결국 연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파월 의장이 반격에 나섭니다. 재무부가 빨아들인 돈을 다시 시장에 풀겠다는 거죠. 매달 400억 달러씩이요. 그러니까 한쪽은 돈을 빨아들이고 다른 한쪽은 돈을 다시 붓고 이 두 거대 기관 사이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 조용한 줄다리기가 시작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미국 재무부와 연준이라는 두 거인의 유동성을 둔 싸움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를 가장 먼저,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비트코인 가격이 된 거죠. 마치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과연 연준이 매달 쏟아붓는 400억 달러가 재무부가 빨아들이는 엄청난 돈의 양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줄다리기에서 누가 이길까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오른다. 이건 연준의 돈풀기가 이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럼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이겠죠? 반대로 비트코인이 계속 지지부진하거나 떨어진다. 이건 아직도 시장에 돈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바른 위험 자산들한테도 경고등이 켜지는 겁니다. 결국 이 금과 비트코인의 엇갈린 운명은 한 시대가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다 같이 오르던 시대 말이죠. 이제는 정말 선택이 중요해진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돈의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어쩌면 진짜 질문은 이거겠죠. 우리는 이제 어디를, 무엇을 봐야 하는가?